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15380입니다. 우정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음압병동 관련, 멸균 관련 이슈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오텍이라는 종목을 하면서 관련해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텍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우정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죠. 우정바이오의 매출은 등락이 좀 있는데요.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에 속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2019년에 매출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상승세로 간주해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출 흐름과는 다르게 이익을 보게 되면 사뭇 다른데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18년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전체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2018년까지 당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최근 숫자를 보게 되면 반기 기준까지만 봤을 때는 매출은 크게 성장했는데 이익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우정바이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우정바이오는 언론이 주목시키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음압병동 이슈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우정바이오가 음압병동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본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과거부터 장기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요부터 보도록 하죠. 개요에서 보게 되면 89년에 설립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름 오래된 바이오 기업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2017년에 금융시장에 진출한 금융시장에서는 새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바이오 사업과 함께 감염 관리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압병동 관련 내용이 바로 감염 관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공감 멸균 실시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 분야에 대해서 회사의 관점을 과거로부터의 변화로 보게 되면 연구시설 구축이나 감염 방지 사업을 해오다가 2017년부터 감염 관리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감염 관련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대행이나 시험 대행을 하던 사업 부문을 바이오 사업으로 변경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거부터 회사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게 되면 연구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연구 장비라던가 연구 시설 그리고 동물 실험 등 연구 인프라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제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바이오 사업을 먼저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바이오 사업에 적시된 내용보다는 감염 관리 사업에 적시된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 훨씬 더 많은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감염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를 보게 되면 진단과 예방처럼 정기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하고 멸균과 사후관리,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업 모델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구독 모델인데 서비스를 구독하는 모델을 내세웠으니 이것 자체로는 괜찮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출 숫자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같이 표를 보게 되면 매우 상세하게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자에게 잘 공개가 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공개하면 경쟁 서비스에서도 너무 쉽게 파악이 되겠다 싶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하튼 숫자를 보게 되면 감염관리의 소개 부문이 바이오의 소개 부문보다 높아서 전체에서 감염관리 부분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같은 감염관리의 부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육장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육장비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시약 그리고 소모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단일 제품으로 보자면 현재 캐시카우는 음압병동이 아니라 동물 실험 등을 위한 장비 매출과 함께 소모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압병동 매출이라고 추정되는 멸균 용역 매출이나 건축, 유지보수와 같은 매출을 보게 되면 멸균 용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눈에 띌 정도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매출 흐름은 없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감염관리에서도 사육장비가 주요한 매출이었지만 바이오에서도 보게 되면 실험동물 매출이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의 캐시카우는 동물 실험 산업 전반이 우정바이오의 캐시카우가 아닌가 추정해보는 게 추정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계약 사항을 보더라도 글로벌 동물 실험 관련 기업들의 국내 납품 관련하여서 독점 공급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동물 실험 자체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란을 떠나서 철저히 투자자 입장으로만 보자면 안정적 캐시카우를 이 같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멸균 관련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캐시카우가 동물 실험이었고 미래 성장 동력이 멸균, 음압 병동과 같은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상황에 우정바이오의 숫자가 2019년 연간과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숫자를 보면서 2017년 자료가 궁금해지긴 했었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상세하게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우정바이오의 상장이 스펙을 통해서 인수합병된 시점이 2017년이었고 그 이전의 숫자는 합병전 기업인 우정 BSC의 감사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감사보고서이기 때문에 매출의 세부 구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2017년과 2019년의
매출 원가가 유독 높았던 부분에 관해서 만약 2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2015년에 매출 원가도 궁금했었는데 2015년에서는 그렇게 높은 원가율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2017년과 2019년의 매출 구성에서 유독 두 해의 높은 매출만 찾자고 하자니 그것도 딱히 눈에 띄지는 않았었는데요. 숫자로는 이렇게 보이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감염관리사업의 원가율을 문제로 찝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정바이오의 적자를 언급하면서 기업에서 원가를 당초에 현실보다 낮게 측정했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결과로 인해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019년에는 감염관리사업 수주를 증가시키면서 매출을 끌어올렸고 이와 동시에 판관비를 줄여서 억자전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에 만약 수주가 늘었다고 하면 건축이든 멸균 용역이든 유지보수든 매출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부분은 눈에 띄진 않았지만 일단 관련 업계에서는 감염관리 사업에서 제대로 된 수익 계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정바이오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기존의 사업으로 추정되는 동물실험 관련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가의 변동이 있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동물실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이 같은 기존 사업이 아니라 새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감염관리 사업 등에서 제대로 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설득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가율을 보게 되면 17년의 원가율이 무려 80% 수준에 달했던 것에 비하자면 19년에는 70%를 하회하면서 원가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19년에는 28% 수준이었는데 18년에만 40%를 넘기면서 유독 판관비가 18년에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8년의 판관비 계정 중에서 유별나게 높았던 것이 눈에 띄진 않았지만 연구개발비나 지급수수료 부분이 매출에 비하자면 높았던 것 자체는 사실인데 이 같은 계정 금액이 2019년에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것이 판매비 비율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간신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외 활동에서도 꾸준하게 부정적 숫자를 기록 중에 있었는데요. 금융활동을 봤을 때 이자만 보게 되면 이자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높은데 반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꾸준하게 크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금융손실의 주된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 기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따라서 손익이 나뉘었었는데요. 18년에는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이 크게 기록되면서 손실이 컸던 반면 19년에는 이를 처분한 이익이 기록되면서 기타 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같은 기타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 덕분에 당기순이익도 간신히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재무의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요. 늘어난 내용을 보게 되면 매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정이라기보다는 단기금융 상품과 함께 유형자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19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약 클러스터를 건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자산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서 유형자산 전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부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차입금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었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각종 채권을 통한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와 함께 자본의 계정에서도 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결손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돈은 못 벌고 있었지만 어떤 영문인지 외부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모습이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확실히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멸균 용역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연간 단위임을 고려했을 때 3분기 매출이 이미 연매출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주요 매출원이었던 장비나 시약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불경기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것처럼 매출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부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분기부터 바뀐 기준으로 세부 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추정해보자면 건축 등 음압병동 관련 매출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이 같은 것이 분기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 기타에서 빠져나와서 연간 보고서 등에서는 세부 내역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세부 매출 덕분에 3분기 매출치고는 연간 매출에 비견할 만한 이 같은 세부 매출 덕분에 3분기 매출치고는 연간 매출에 비견할 만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이어 재무 상태도 보게 되면 자산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매출 관련 세부 계정이라기보다는 유형자산 등의 가치가 늘었는데 앞에서 확인한 클러스터의 건축을 통해서 건설 중인 자산 등이 늘어난 영향이고요. 이어서 부채의 경우에는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이긴 했지만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매출과 무관한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에 관해서도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인 결손금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플러스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매출활동에 대해서 손익을 보게 되면 매출은 누적 기준으로 늘기는 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16%나 매출이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의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습니다. 매출 원가율이 70% 정도의 원가율이 2019년에는 기록되었지만 2020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80%를 넘겼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높았죠. 앞에서 확인한 맥락에 이어 추정해보자면 가맹관리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판관비의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누적 기준 30% 수준에 달했는데요. 늘어난 계정을 보게 되면 급여, 하자 보수비와 함께 대손삼각비 등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영업 외활동에서는 금융비용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금융부채 평가 손실과 함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19억과 27억으로 각각 기록되면서 전체 금융손실의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당기순손실은 역대급 당기순손실 79억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숫자까지를 바탕으로 우정바이오를 정리해보게 되면 코스닥에 입성한 스펙 상장부터 조금 다른 경우였는데 매출에서도 기존 캐시카우였던 동물실험 관련은 점차 주목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맹관리 관련 매출이 주목받고 있는 듯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적자의 폭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자본 조달 비용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요. 치킨게임처럼 지금 이 시장을 장악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거나 이 같은 전략이 먹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우정바이오를 주가 흐름을 통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우정바이오의 주가를 주봉으로 먼저 보게 되면 스펙 합병으로 우정바이오가 가치를 더하기 전까지의 페이퍼 컴퍼니로만 있을 때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다지 등락이 없었는데 우정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상장한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한 등락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의지와 생각은 알 수 없으나 투기 세력의 진입이 자주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 흐름인데요.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바이오 관련으로 주목받았던 탓인지 상승했다가 전반적인 장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무너졌었는데 곧바로 회복했습니다. V자 반등을 한 것인데요. 그 이후 7월 중순에도 8월 말에도 주목받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텍과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오텍과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보더라도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질에서 아직 제대로 된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같은 정보에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손실을 방어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정바이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하는 국내 증시 상황에서 방어적인 투자로 손실 없는 투자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